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기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때 가장 좋은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기발한 아이디어, 창의성,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키워지는 걸까요? 사실은 저는 어릴 때, 물론 제가 이제 이런 디자인 쪽이라든가 이런 예술 쪽 일을 하고는 있지만, 간혹 가다가는 난 너무 자질이 부족한 것 같아. 그리고, 그런 정말 많은 분들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창작의 고통, 을 많이들 느끼시고, 때로는 굉장히 괴기스럽게, 또 때로는 약간은 정말로 이제 나쁜 표현을 하자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분들이 천재성이 막 돋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로 단순함 속에서 뭔가 불편을 하거나, 사실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분들은 정말 극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아인슈타인도 뭐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하지만 사실 진짜인 것 같아요. 일상생활에서 본인이 얼마나 많이 정말 그 기술을, 그리고 그 관련된 일에 몰입을 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만 해도 어릴 때 굉장히 말썽꾸러기였어요.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의외로 일을 막 저지르는 스타일이어서 조금 이렇게 황당하게 헉한 적이 많았던 기억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제 물고기나 다슬기 같은 거 이렇게 잡아오면 다슬기들을 이제 못 나가게 하려고 이제 다슬기를 이렇게 핀으로 다 이렇게 꽂아서 주사 한 대씩 맞아 놓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얘네들을 키울 거라고 열심히 꿈에 차서 이제 뭐 이런 통도 다 마련해 놓고 했다가 다 죽은 걸 보고서 막 엉엉 울었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의 꿈은 굉장히 야무졌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한 몇 년 전이었을 거예요. 제 이제 제자 중에 한 친구가 부모님이 이제 저희가 사는 그 지역의 바로 옆 동네에서 농원, 예, 그러니까 과수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갑자기 모르는 이제 택배가 왔어요. 졸업생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그렇게 잘 매번 구입을 해서 먹다 보니까 맛있으니 한번 드셔보시라고 복숭아를 이제 큰 거를 4개를 이렇게 농원에서 키우신 거를 보내주셨어요. 너무 이게 복숭아를 또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그게 또 귀한 거고 또 생각해서 일부러 걔만 키웠는가 봐요.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하나를 딱 먹고 3개를 냉장고에다 넣어놨는데, 아니 그 다음날 되니까 얘가 다 이렇게 막 썩어가지고요. 심지어는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막 하얗게 오글오글 구더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아니 겉으로 보기에 너무 멀쩡했고 너무 싱싱했고 너무 크게 잘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이거 뒀다 아껴서 이제 어른이나 친정엄마도 드려야지 뭐 이런 나름 생각을 막 했는데, 이게 다음날 그것도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이게 이렇게 상할 수가 있을까? 근데 범인은 저희 아들이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 또 하나도 없어졌고요. 원인은 뭐였냐면 저희 아이가 이 복숭아가 너무 크니까, 이렇게 큰 복숭아가 또 이렇게 살짝 눌러보니까 손톱으로 싹 들어가거든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를 하나는 이제 얼렸다가 그거를 아이스크림으로 먹겠다고, 이제 초등학생 때예요. 냉동실에다가 하나는 넣어놓고 이제 2개는 거기에다가 전부 이제 이쑤시개를 다 박아가지고 이렇게 뚫어보니까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뚫었으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옆에 있는 쌀을 갖다가 하나씩 박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얘가 물이 이렇게 다 쌀이 먹어가지고요, 나중에 뚱뚱 불어가지고 그 안에서 머리만 요렇게 내놓고 있으니까 얼핏 딱 보기에는 주변은 물러서 상한 것 같은데 거기서는 하얀색 뭐가 이렇게 꿈틀꿈틀 뭐 이렇게 퉁퉁한 게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나오는 게 잔뜩 있는 거예요. 저는 구더기인 줄 알았어요. 그게 쌀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이를 혼내려고 하다가, 헐,
이건 어떻게 얘가 이런 거를 나 닮았을까. 그러니까 어릴 때 제 모습이 이렇게 보이면서 이런 거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참 유전자의 힘이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얘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근데 저도 예전에 그랬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끔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교수를 하면서도 굉장히 조금 돌 플러스 아이, 예, 그런 얘기를 간혹 들은 적이 꽤 있었는데 그런 데서 발현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아이를 혼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뭐 그게 좋든 나쁘든지 간에 우선은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시각으로 뭔가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같은 거지만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게, 그게 오히려 그 시도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그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은 혹시 자녀분들이 그래서 그런 어떤 실수를 하거나 이랬을 적에 조금 많이 그 참을성과 인내심을 키워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제 어떤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놀이치료 막 한다고 하시면서 막 그 밖에다가 이런 밀가루 다 범벅해놓고 김치 범벅해놓고 뭐 아니면 찰흙, 사실 저는 저런 엄마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는 과연 기다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간혹 저는 교육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어요. 내가 우선 답을 먼저 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스탑을 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답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 과연 나에게 있는가, 그 사람에게 그런 기회를 다시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참을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두 번째는 나는 다 알고 있지만 보통 지식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 저도 교육자의 입장에 되고 보니까 이게 상대방은 모를 테니까 이거를 처음부터 쉬운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사실은 그 나가고 참여하고 있는 학회가 꽤 많은데, 아마 지금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요. 모 학회에서 제가 그때 이후로 좀 충격을 먹었는데, 그 어떤 모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들만의 그 어려운 언어로, 우리들만의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차별성 있게 우리들의 어떤 이야기를 소통을 하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뜻이라고 생각을 마음속으로는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이기적인 집단 이기주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그렇게 교수라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어려운 단어를 써서 굳이 같은 뜻인데도 상대방이 이해를 못하는 걸 가지고 희열을 느끼면서 어려운 단어만 골라서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정말로 잘 가르치고 정말로 훌륭한 사람은 그걸 어려운 걸 가장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굳이 어려울 필요 없고요. 모 시간에도 제가 앞에 전인가 영상에도 말씀드렸는데, simple is best. 정말로 간단하고 심플하고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리고 보기 쉬운, 누구나 그 정말 커먼센스나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는 게 가장 한국적이고 가장 위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조금 말이 안 되나요? 우선은 대단한 아이디어도, 그리고 엄청난 이론이나 엄청난 학술적인 어떤 그런 사실들도 이런 일상생활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고, 과연 그런 이론이나 학문이 왜 필요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것을 활용을 충분히 하고 많은 사람과의 소통을 위한 어떤 도구로 사용을 하자고 학문도 하는 것이고 기술도 개발을 하는 것이고 점점점 발전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여하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언어로 얘기하지 않고 단순하면서도 가장 쉽게 이해하면서도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사실 제 채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느낀 건데, 외국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게 굉장히
우리가 참 그런 모든 게 안 된 상태에서도 어렵게 한다는, 서로 소통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 보려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